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에 있는 최연자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기조라고 하는 거를 하게 돼서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한 2년, 3년 그 정도의 시간 동안 매트라이프 코리아 재단과 함께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한편으로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무한 영광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주제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Financial Health,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쇠가 뭘까? 바로 Financial Health다라고 하는 게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Financial Health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Financial Health 하면은 아직 아까 이계문 원장님께서도 이게 뭔지 처음에는 좀 잘 안 와 닿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Financial Health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20분 동안 발표한 게 굉장히 큰 의미, 혹은 지난 3년간 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값진 연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대답을 하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할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의 행복한 삶 또는 웰빙, 생활의 질,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그런 영역들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영역들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니까 모두 7가지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일이고요, 또 여가, 그리고 가족과 친구,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환경, 그리고 마음의 안정, 그리고 돈, 그리고 건강이었습니다. 이 7가지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7가지 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모두가 건강을 뽑았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이랑 관계가 개선이 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각기 다르겠지만 이 전반적인 삶을 생각을 해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조건은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건강이라고 하는 게 생존과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이지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돈이 제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을 할 것이에요. 바로 조금 전에 건강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제1의 요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도 건강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Financial Health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과 그리고 건강을 결합한 그런 합성된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필요하죠.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필요한 것처럼 재무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적인 측면의 건강만큼이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이끄는 게 바로 재무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재무 건강이라고 하는 Financial Health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주로 재무 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Personal Finance 또는 돈의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거는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건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이것도 이 재무 관리에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환이나 질병에 대비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질환이 없거나 질병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질환의 부재를 건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러한 건강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이 변화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건강하다고 보지 않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속성들, 예를 들면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상태의 안녕성,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한 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다, 건강한 것이다 라고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됐죠. 기존에는 우리가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치료하는 게 보건의료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환자에 대한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나아가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적 의료가 함께 중요해졌고, 이제는 건강관리라고 한다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건강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계재무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우리가 부채에 초점을 맞춰서 취약가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금융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취약한 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재무적으로 취약한 그런 가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 가계의 단기적인 재무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해서 단기적인 재무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재무 문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 예방적인 그런 접근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계 재무에, 즉 돈 관리에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파이낸셜 헬스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파이낸셜 헬스는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계의 일상적인 지출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고, 재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무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태, 즉 지금 현재도 행복하고, 즉 현재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기초 체력인 거죠. 지금 질병이 없거나 또는 질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면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을 갖춰야 되는 것처럼 이 재무 건강에서도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고 일상적인 재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일상적인 지출은 감당할 수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그런 역량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구주가, 그러니까 주소득원이 사고가 났다거나 아팠다거나 하면은 소득이 단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 것인가? 만약에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허약 체질이어서 병균 침투하면 바로 발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면역력이 없어서 그러겠죠. 만약에 면역력이 있다면 병균 침투에도 우리가 바로 발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가계 재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재무적인 다양한 유해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 그래서 재무적인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면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오늘과 같은 그러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재무적인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장기적으로 재무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건강 지속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서 기초 체력과 면역력 그리고 건강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의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재무적으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재무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건강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 되는데, 이거는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가게가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 건강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걸 똑같이 재무 건강에 대입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는 일단 혈압도 재고 피검사도 하고 그렇죠.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검사지를 작성을 하죠. 우리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동량이나 혹은 음주, 흡연 습관 혹은 식습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재무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신체적인 건강과 관련한 것들이 바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를 벌어서 어디에 쓸까? 그리고 저축을 하고 있는지, 보험이나 연금이나 대출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그런 객관적인 우리의 재무 상태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객관적인 어떤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충분한 재무 위기 극복 능력이 있어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난 부족하다, 나는 역량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 즉 자신의 어떤 재무 관련 행동에 대한 평가와 자신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주관적인 인식과 더불어서 동일한 재무 상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재무 건강 상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처방적 역할을 하는 재무 행동을 통해서 재무 건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건강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봤더니 기초 체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 체력은 전체의 약 60% 정도가 일상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달리 말하면 10가구 중에서 4가구는 현재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즉 기초 체력이 부족한 그런 상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재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 즉 면역력이 없고 장기적으로 재무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관적인, 그럼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은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조금 전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이죠. 이 건강한 기초 체력이나 면역력이나 건강 지속력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이런데, 혈압이나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나 그걸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혹은 문제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느낄까 봤더니 특히 면역력과 건강 지속력 측면에서 우리 가게가 과도한 자신감 또는 낙관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볼 때는 면역력이나 건강 지속력이 부족한데 본인은 스스로 굉장히 나 괜찮아, 앞으로 괜찮을 거야,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낙관주의 성향을 여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관적하고 객관적인 그런 재무 상태를 평가를 했을 때, 재무 건강을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치하고 불일치하는가를 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스스로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전체의 3분의 1 정도, 특히 면역력과 건강 지속력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걱정을 하고 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즉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재무 건강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재무 건강을 측정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내가 잘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그 기존의 객관적인 지표하고 그다음 주관적인 지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노력은 하면서 현재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는 실천은 상대적으로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모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숙제이고, 연구자로서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는 이제 3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가계 재무 상태를, 재무 건강을 유형화를 해봤더니 모두 5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양호하고, 혹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또는 위급, 취약,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튼튼한 가계가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전체의 한 10가구 중에 2가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10가구 중에 한 4가구는 위급하거나 혹은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게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도 챙기는 것처럼 재무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럼 재무 건강을 챙기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 건강 상태가 어떤가를 직접 진단을 해보는 일을 하죠. 건강검진을 매해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재무적으로 과연 우리 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는 재무 건강에 대한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재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무 건강을 진단하는 게 그게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헬스를 진단해 보기 위해서 아까 모두에서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재무 건강 5분 체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은 자신이 지금 건강한가, 객관적으로 건강한가, 아니면 자신이 제대로 평가하고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무 건강을 위해서의 첫걸음은 바로 재무 건강을 진단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의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연자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